네, 시간의 특징주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저희가 CXL 관련주 눈여겨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엑시콘을 필두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또 내일 시장에서 힌트를 찾아봐야겠죠?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성 대표 그리고 김덕호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시간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성옵틱스, 글로벌 텍스프리, 삼성공조 같은 종목들 눈에 띄고 있는데요. 해성옵틱스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수자원 기술의 주식을 취득했다라고 공시가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괜찮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워낙 대바닥 쪽에서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해성 옵틱스가 앞으로 수자원 기술에 대한 모멘텀을 얼만큼 이끌어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계속해서 바닥권이라는 거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좀 부족했었던 흐름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6월까지는 코스피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면서 코스피 강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성 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쪽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기술주인데 지금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더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고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동력을 통해서 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재료로 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닥권에서는 좀 상승 추세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이슈만 가지고 뭐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할 거다라고 하기에는 모멘텀이 약간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기술적인 반등으로 한번 상승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챙기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수자원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얼만큼 지속성 있게 나타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관전 포인트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해성옵틱스는 뭐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텍스프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프랑스 법인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계속 조정받았었잖아요. 이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유상증자는 좀 단기적인 이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그 자격 유지 관련해서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이미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보도가 이제 5월 중순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좀 부응을 하진 못했고요. 오히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당장 이제 7월부터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파리 올림픽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매출 부분들이 올 것이냐 오지 않을 것이냐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제 뭐 지금 아직까지 뭐 판결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프랑스 법인의 그 이제 그러니까 탈세 관련된 부분들의 의혹은 좀 벗겨내기 위해서 적극 소명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글로벌 텍스프리가 사실 이제 그 프랑스에 있는 그 환급을 하는 게 그 프랑스 법인장이 원래부터 프랑스에서 환급 업무를 담당하는 프랑스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15년 이상 경력을 키워오면서 회사를 키워왔었고 이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게 된 게 글로벌 텍스프리다 보니까 사실 법인장 입장에서도 뭐 말 그대로 이제 회사의 이제 이사진은 뭐 글로벌 텍스프리가 된 건 사실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오히려 운영을 하거나 이제 경영권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터치를 한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름만 바뀐 본인 회사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프랑스 법인 자체적으로도 적극 소멸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 이제 마감 이후에 유상증자 관련해서 지금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4,500원까지는 좀 주가 견인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매출은 2분기 때 이제 조금 아무래도 이 프랑스 법인 매출에 대한 자격 유지가 지금 이제 정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좀 단기적인 좀 변동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하반기를 이제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를 좀 기점으로 좀 보신다고 하면은 일단 목표 주가는 5,500원까지는 조금 잡고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뭐 프랑스 법인 리스크는 남아있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재룡산업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뭐 최대 주주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뭐 재룡전기도 급락했고 재룡산업도 급락을 했는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에서는 다시 좀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냥 단순한
특수한 뭐 반등인 건지 사실 뭐 전선 업종, 뭐 대선의 최대 수혜주다. 지난주 내내 계속 또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전선주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할까요? 전선주는 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좀 이번에 대주주 매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포인트를 좀 많이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10%가량 하락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그만큼 이제 패닉셀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들이 붙으면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 약간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내일 오전장에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주가가 밀어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패닉셀이 또 한 번 이어질 수가 있고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익 구간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대부분 언제 팔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수익률이 깎이기 전에 팔아야 된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언제 팔지 그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제 추세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서로 팔기 바쁜 그런 자리를 만들 수가 있어서 과거에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타날 때도 대주주나 이제 주요 임원 매도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조정이 좀 길게 갔었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주가 끝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재료 자체가 이제 이번 이슈 자체가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심리가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에는 좋지 못한 흐름으로 좀 조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좀 시간을 살짝 움직인다라고 해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추세를 흐름을 보시고 그리고 수익권이신 분들은 안전하게 수익을 먼저 챙기시면서 향후 방향성을 체크를 하는 게 좀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선주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수익 중이실 거다 하는데 또 저희 주상전화에는 연락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네. 2141번님께서 대원전선 가지고 계신다고 또 연락이 오셨습니다. 매수가는 4,420원에 20% 계속 하락할까요?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뭐 재룡산업, 뭐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간의 거래에서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님 대원전선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또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어요. 대원전선 갖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 지금 필요할까요? 일단 전선주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고점이 이제 지난 5월에 나왔었는데 이 5월에 나온 것도 사실은 이제 뭐 전력 수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구리 가격의 커플링이 굉장히 좀 강했었죠. 그러니까 지난 5월 16일인가요? 이때가 아마 톤당 1,800달러에 도달을 한 이후에 지금 구리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뭐 풍산도 그렇고 뭐 고려, 그러니까 구리 관련 종목들이 다 이 이후로 다 주가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일단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을 좀 차별화를 하시는데 일단 변동에 좀 강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대원전선을 선택하실 것이고 변동보단 나는 일단 시장 점유율 자체를 늘려가고 있는 걸 좀 기대를 한다라고 하시면 뭐 LS나 아니면 대한전선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하더라도 일단은 현재 구에서 좀 급하게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당분간은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만약에 지금 어제 오늘 좀 탑승을 하셨다. 그러니까 4,500원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일단 3,200원 선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손절매를 좀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3,500원 선이 깨지는지 여부 이게 이제 핵심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일단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조정 시에 매수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이전 고점인 5,400원 이상을 단기간 돌파는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비중이 만약에 20% 이상이다 그러면 뭐 한 15에서 한 10% 정도로 좀 이렇게 축소를 하시는 전략은 필요하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중 조절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간의 단위감에 한 5분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서 최세한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빠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한중 NCS를 37,500원에 20%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4%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우리 시청자님 그냥 내일 시장까지 좀 안전하게 가지고 가볼까요? 저는 이제 뭐 가능하다고 하면은 비중 축소를 미리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제 상장을 하는 기업인데 상장을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상장 날에 이제 기관이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서 그거를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는데 최근에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올리면서 사는 외국인이 거의 없습니다. 아래로 주가를 내리면서 매집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그리고 일시적인 반등을 줄 때 평당 관리가 되어 있는 외국인들은 그냥 털고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제 상장을 하지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밀리기 시작을 하면 조정이 생각보다 길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전에 있던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매물대가 나오기도 하고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에 접근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을 좀 강한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이슈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좀 생각보다는 루즈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 차트들은 코넥스에 있을 때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좀 우상향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거기에서 트리거가 나오는 상장 당일에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종가를 봤을 때는 이제 플러스 73%에서 플러스 13%까지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못해도 대부분의 수급들이 살짝의 반등이 나왔을 때, 상한가 나왔을 때 털고 나갔겠죠. 그리고 나서 올릴 수 있는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고 약간 기관들도 지금 쉬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하고 바닥이 좀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서 약간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시간의 흐름이 내일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반등을 줄 때 계속해서 비중을 축소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리밸런싱을 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이 나올 때 비중을 좀 축소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최세한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LX 세미콘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3,050원에 15%입니다. 조금 꽤 가지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오늘 올라갔는데 제가 일 때문에 네. 못 봤어요. 아, 그러니까요. 84,000원까지 올랐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저거 일한다고 음. 제가 볼 수가 없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걸어놔야 되나, 아. 목표가 9만 원 된다 하던데 올라갈 수 있나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도가를 걸어놔야 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할지 지금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다 올긍정이 나왔네요. 그러면 김덕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9만 원까지 LX세미콘 가능할까요? 일단 9만 원까지는 일단 당분간은 좀 홀드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네. 하고 있고요. 일단 LX 세미콘이 이제 이전에 좀 주가가 좀 빠졌던 원인도 사실은 이제 DDI,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경쟁 업체가 이제 대만에서 나왔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종목이 좀 흔들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LX 세미콘이 그래도 작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뭐 12만 원까지 갔던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그만큼 이제 기대 부분이 굉장히 컸었죠. 반면에 이제 조금 조정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접근 자체는 83,000원에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올해 연초에 접근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뭐 이제 올해 이제 2분기에 들어서서 이제 접근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제 만약 어느 시점에 잡았다 하더라도 사실 주가적인 밸류에이션은 9만 원 선을 계속 잡고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장중에 좀 매도가 좀 어려운 직업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좀 일을 하시거나 뭐 장사를 하시거나 그러면서 이제 좀 차트 잘 못 보시거나 이런 경우가 좀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접근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비중을 이제 무겁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매매가 좀 강하고 실시간 매매가 좀 강하신 분들이면은 15% 이상, 20%, 30%까지도 매매가 가능하신데 오히려 조금 다른 일을 겸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신다면은 일단 LS 세미콘을 비롯해서 다른 종목들도 조금 잘게 쪼개서 이제 좀 최대한 내가 시장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수익률을 좀 따라간다라는 입장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 현재 구간에서 좀 보유를 하셔야 한다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LX 세미콘이 또 이번에 유리기판 쪽 진출을 또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결국 유리기판 쪽에 테마가 나왔다라는 거는 또 한 번 HBM 시장 나왔다가 전선주 돌다가 그다음 유리기판 그리고 또 CXL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섹터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환매 시점
관점에서 좀 기대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연중에 기대할 수 있는 목표가는 9만 원까지는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내일이나 혹은 이제 이번 주 중에 조금 일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지금 현금이 정말 급한 게 아니라면은 7만 6천 원 이전까지는 조금 홀딩 전략을 취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흥하해운이고요. 네, 네, 3,150원에 5%거든요. 3,150원에 5%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비중이 제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네, 조금 추가 추가 매수. 매수해서 평단가 좀 낮추고 하면은 네. 이게 좀 어느 정도 올라올지 음.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이번에는 의견이 나눴네요. 그러면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상무님도 12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주가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네, 저는 가능할 거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추가 매수 비중 5% 정도면 하셔도 좋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해상 운임 비용이라든지 해상 운임 지수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해운 물동량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가 좀 성수기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도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해운주에 대한 특징 중에는 달러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운임 비용 자체를 달러로 받기 때문에 지금 고환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 달러가 상승하는 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7월이든 8월이든 이제 실적 수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언제든지 상승 모멘텀을 다시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120일선을 돌파를 못하고 그 밑에서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올라갔다가 또 쏟아지는 매물대가 있으면 다시 조정을 받고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다가도 조정을 받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지만 그런 흐름이 있어줘야지만 매물대를 돌파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런 구간은 이제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서 추가적인 반등 추세가 확실하게 돌아섰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목표가 3,800원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추세가 더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에 대한 상승 사이클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가격적인 구간에서도 크게 걱정할 만한 구간도 아니고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비중 자체가 좀 워낙 이제 안정적으로 적게 들어가 계시니까 충분히 추가 매수하셔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 덕호 대표님은 부정을 들어주셨어요. 차라리 흥하해운 추가 매수할 바에 다른 종목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대표님? 일단 뭐 해운주 자체에 대해서 운임료 이슈는 뭐 하반기에 조금 더 탄력은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해상우님이 더 오를까요? 일단 지금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뭐 지금 남미 지역에서는 파나마 운하가 지금 해수량 자체가 지금 줄어들게 되면서 운하 가동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홍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동 위기 계속 지금 발발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선박들이 그러니까 루트를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이집트 운하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중동 지역을 건너가는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전쟁 위협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 통로를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 희망봉을 넘어서 이제 돌아가는 2주간의 시간을 쓰겠다 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군 해군이나 아니면 다른 각국에 있는 해군들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은 상태에서 이송을 하겠다라는 건데 당연히 전자 쪽이 싸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운행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운임료가 지금 올라가게 된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실제 선박사들이 운임료가 올라가서 받을 수 있는 이슈는 우리가 정유사들이 석유 가격 올라갔다 해서 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레깅 효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지금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만약에 그럼 선박이 지금처럼 차라리 운행이라도 좀 급하다, 더 많이 선박을 운행해 달라라고 한다면은 해운주를 보류를 하시지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매수할 자금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KCTC 같은 이제 물류업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만이 지금 미국의 지금 동부항도 지금 노조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지금 이제 파업할 거다 얘기가 나온 마당에 그럼 해운 쪽이 그럼 선박이 계속 길어지겠죠. 그러면 실제 해운사들의 실적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점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선박 운행 자체가 지연될수록 가져갈 수 있는 게 물류업이라고 본다면은 차라리 KCTC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오히려 흥하해운보다는 물류 업종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교체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KCTC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아마 전화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기아요. 기아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28,700원에 100%요. 아, 100%요? 오늘 혹시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예, 아, 오늘 들어가셨군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한 15만 원까지 갈 수 있을란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기아에 대한 의견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대표님 중립을 들어주셨어요. 네. 사실 오늘 막 6월에 이 판매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네. 예상보다 조금은 부진한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작년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중립을 들어주신 거예요? 아니요, 비중이 너무 크셔가지고 아. 비중이 100%를 보유하고 계시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실적이라든지 판매 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서부터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저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판매량이 적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이라든지 여러 모델 쪽으로도 이제 국내 자동차 판매량 완성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괜찮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모멘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라든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렇게 증시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코스피에 속해 있는 이 기아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라든지 리스크 헤지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100%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악재로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조정을 받았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하면서 이거를 좀 견디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응 자체가 어렵습니다.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다른 뭐 대안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100%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중립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기아 자체가 뭐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중립을 드린 건 아니고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약간의 수익이 났을 때라도 이제 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나타났을 때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의 영역을 좀 넓혀 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13만 5천 원대가 고점인데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14만 원 에서 14만 5천 원대에서는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지 못하고 바로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12만 7천 원대가 깨진다라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으니까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리스크를 좀 줄여 나가시는 거를 좀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만 원 그리고 14만 5천 원 목표 주가로 설정해 드렸고요. 또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도 남겨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AD 테크놀로지인데요. 네. 계속 내리기만 하는데 손절 타임을 붙여가지고 추매해도 가능할지 아, 네. 여쭤보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38,700원에 10%입니다. 아, 38,700원이요? 예, 예. 아, 최근에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지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이번에도 의견이 좀 나뉘었네요. 그러면 덕호 대표님께 한번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좀 저점은 다졌다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이제 한 번 정도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거래 물량 자체가 사실은 주봉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지난 3월에 급등을 한 이후에는 사실상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물량이 소화가 안 되면은 주가는 좀 추가적으로 빠진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왜 주봉 차트를 제가 띄워놨냐면은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한 번 그 주에 이슈가 되면은 주마다 지금 섹터가 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AD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각종 이제 우리가 그동안 소외됐던 반도체 종목들이 좀 거론이 되려면은
하려면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사실 지금 AD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뭐 테스트 소켓 관련돼 있는 뭐 ISC도 그렇고 뭐 여러 기업들이 지금 이제 차별화가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여기 이 부분들을 만약에 좀 주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내가 매매가 좀 가능한 분이다. 그러니까 뭐 내가 좀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좀 내가 스윙 매매나 단타 매매가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은 일단 한 번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일단 뭐 전체적인 금액 자체에서 손실액 자체를 좀 좁히는 방향으로 접근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안은 현 구간에서 만약 매수를 한다면 목표가를 일단 3만 원 잡고 일단 비중을 다시 원비중으로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사견을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무래도 AD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이렇게 소외된 종목들은 지금 주가가 지금 특히나 이제 2개월 이상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세를 좀 주목을 하반기 반등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수익 매매를 한다라고 했으면은 밴드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 그러니까 손절가 내지는 비중 축소를 하실 수 있는 기회는 26,000원, 그러니까 굉장히 정리됐습니다. 25,000원으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지금 상단 하단에서 계속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고, 만약 이 부분에 내가 정 자신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지금 오히려 그냥 관망세를 보셔야 됩니다. 혹은 이제 종목 교체를 빠르게 하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릴 텐데, 제가 종목 교체를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AD 테크놀로지가 반등 기회가 아까 있은데도 불구하고 왜 교체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 오히려 다른 섹터가 지금 주목을 받을 때 탄력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AD 테크놀로지가 과연 이제 3월 때처럼 이렇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봤을 때면은 조금 아쉽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금 다른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부정에 가까운 긍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자님 좀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연락 주셔야 빠르게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23번님이 Y랩을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17,400원을 20%,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기대감에 매수했는데 꼭대기에서 잡은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또 9% 급락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지금 손절은 의미 없는 건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시간을 두고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에 따라서 좀 대응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게 이제 나스닥 상장 기대감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장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그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연초부터 올해 연초부터 이제 나스닥 상장 수혜주 찾기다 뭐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가격대가 이제 9,000원대에서 8,000원 요 사이에서 지금 많은 상승을 보여줬죠. 한 2만 원 좀 안 되게 17,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기대감 때문에 17,000원대까지 끌어올렸다가 상장을 하니까 이제 Y랩이 사실상 네이버 웹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그 올라가기 전 가격대로 다시 내려오고 있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랩이 지금 필요한 거는 네이버 웹툰이랑 이제 Y랩이랑 이제 실적 개선으로 네이버 상장 이후에 어떻게 좀 퍼포먼스를 실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걸 통해서 주가 상승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대감이 나타나기 전까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거의 바닥권을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Y랩이 네이버 웹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이버 웹툰이 또 Y랩을 투자하면서 2대 주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이제 사업 구조라든지 밸류 체인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이번에 미증시를 상장하고 나서 자금 조달을 잘 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만들면서 수익 개선을 만들어낸다면은 Y랩도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손실폭이 좀 어느 정도 있어서 바로 뭐 손절하기는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일단 바닥권이 어디까지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거나 할 때는 비중을 축소하시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모멘텀이 명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좀 홀딩을 하거나 평단 관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랩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도 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6461번님께서 LS 머티리얼즈 가지고 계십니다. 6월 초에 매수하셔서 3만 원에 매수가는 12.7%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LS 머티리얼즈 우리 시청자님은 아마 좀 고점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마 전날 왜 올라가는지 모르고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음. LS 머티리얼즈 저 6월 10일 날 아마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날 매수를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왜 곡소리가 나오냐면 이날 KB증권에서 레포트 나왔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 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증시가 뭐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지금 한 3달 가까이 지금 특징이 뭐냐면은 사실 이제 생성 AI 관련해서 HBM 잘 간다 뭐 이런 이슈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뭐 시장에서도 전력주 잘 간다 전력주 5월 이후에 조정받으니까 또 언젠간 갈 거다 다 알고 있고 화장품 잘 간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뚜렷한 반응이 없습니다. 다 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잘 된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이제 레포트가 한번 나오면은 아 이거 목표가 얼마 간다더라 이때가 하루 한번 반짝 상승하고 주가 떨어집니다. 이게 뭐 LS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다 비슷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6월 10일 날이 이제 딱 이날이 이제 KB증권에서 이렇게 레포트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울트라 캐패시티가 좀 더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좀 종목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를 하기엔 좀 어렵겠지만은 매도는 손절매는 한 번 더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만 원대 매수를 하셨고 24,000 오늘 종가 기준 24,000원이니까 손실폭이 한 20% 정도가 되실 텐데 만약에 이 종목이 22,000원까지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때는 빠르게 매도를 하시면 돼요.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은 똑같이 전력 설비 쪽이라고 하다면은 지금 조정 많이 받은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뭐 효성중공업도 한번 잠깐 볼까요? 효성중공업이 그동안에 변압기 쪽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7% 조정이 나왔습니다. 다 지금 노리고 있는 기업들이 다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이런 변압기 수요들을 지금 다 종목을 하고 보고 있는 건데 이 모습이 뭐랑 비슷하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대원전선뿐만 아니라 이런 전력 설비주들 5월에 고점 찍고 빠지는 모습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가 거래 물량이 좀 더 많이 들고 어느 종목이 좀 더 거론이 많이 됐을 거냐고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전환하시는 게 좀 더 빠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22,000원까지 만약에 빠지지 않는다면 일단 당분간에서는 보유를 하시고요. 다시 이제 LS 머티리얼즈로 좀 차트를 옮겨서 말씀을 드리면은 단기적으로 반등은 28,000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지금 이 기업이 작년 12월 12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거는 지난 5월, 6월에는 한번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물량이 지금 쏟아질 준비가 돼 있었겠구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사실은 이때부터 물량들이 좀 떨어질 거고요. 오히려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 신종장국 급등하는 날들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 이 부분은 좀 자제를 하시고요. 지금 매도도 오늘 꼭 매도를 하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많이 다급하다, 내가 지금 급하게 뭐 자금을 좀 활용해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비중 축소, 그러니까 10% 미만으로 비중 축소를 하셔서 가져가셔야 되지 22,000원 이탈 전까지는 조금 보유를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주의해야 할 점 여러 가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포스코홀딩스 네, 53만 3천 원에 40%요. 53만 3천 원에 40%요. 작년 네. 여름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네, 맞아요. 아이고, 너무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아, 그게 네. 그 금액이 올 수 있을까? 네, 매수가까지 가능할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2%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걱정 네네.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네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창 작년에 포스코홀딩스 핫할 때 또 들어가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그래도 막 올라가는 걸 잡으신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이제 조정을 줄 때 여기서 쉬었다가 또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으로 과거에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주력 사업 자체가 이제 철강 산업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모멘텀 자체가 철강 산업에 대한 좀 모멘텀이 회복이 돼야지만 좀 상승세를 제대로 돌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한 수출은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철강 쪽은 좀 부진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는 크게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홀딩스 쪽으로는 2,700억 가량이 아직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좀 계속해서 쌓여 있는 상황이고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상승에 대한 모멘텀 트리거 역할이 나타나는 그런 모멘텀이 한번 만들어져야 되는데 좀 과거에 좀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을 받았고 지금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거나 이제 어느 정도 탈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상승이 올라가다가도 억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거를 다 이겨내고 돌파까지 해주는 흐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모멘텀이 좀 강력하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제가 좀 중립을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홀딩스 기업 자체가 뭐 크게 잘못되거나 이럴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닥권 지금 단기적인 바닥권이나 지금 조정이 거의 다 끝난 구간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뭐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뭐 급하게 덜어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면은 50만 원대를 돌파하는 시도까지는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3만 원까지 이제 평단가까지 올지는 그때 흐름을 봐야겠지만 그래도 50만 원대를 한번 돌파를 찔러 보면서 매물대가 많이 쏟아지는지 아니면 소화하면서 올릴 수 있을지 이런 수급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그래도 조금 힘내셔서 좀 홀딩을 하시고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홀딩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포스코 홀딩스로 꼭 수익 보실 수 있기를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GS 글로벌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210원에 아, 한 100%라고 봐도 되는데. 거의 예, 100% 가지고 계시고요. 예. 오늘 또 급락 나와서 너무 깜짝 네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략 한번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쉽게 부정이 나왔습니다.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대왕고래 테마 전반적으로 부정인가요? 아니면 뭐 GS 글로벌에 한해서만 부정일까요? 일단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계속 변동을 보일 겁니다. 뭐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뭐 관련 종목들이 계속 급등급락을 하는데 일단 GS 글로벌만큼은 제가 좀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뭐 이번에 이제 뭐 시추 관련 사업에서 뭐 이제 특허 뭐 취득권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비중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매수가도 그렇고 아마 이 시청자분께서 좀 투자하는 방식이 좀 위험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6월 25일 날 이날 매일경제에서 제가 산다 안 산다 해서 GS 글로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네. 이날 안 산다라고 제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부정하냐 이렇게 누가 말씀하시길래 아니다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다음 날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부담은 사실 많이 불리하다. 그리고 신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이 주가 이상으로 탄력을 받으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형주자 다 끌어서 무조건 이때 다음 날에 무조건 주가가 못 간다면은 역으로 이제 폭탄 돌리기가 될 거다. 분명히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결과가 지금 10% 조정이 나왔으니까 또 드릴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은 사실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다음에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다 지금 득달같이 달려든 겁니다. 실제로 가스 석유 시추가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실제 탐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진짜 산유국이 됐네? 그럼 이때부터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더 날아갈까요? 아닙니다. 더 빠집니다. 왜? 이미 거기서 기대감은 나왔는데 이때부터 들어가는 R&D 비용들 그리고 착수 비용들 여기에 대해 인력 들어가는 거 그러면 사실 사업 조정을 하다 보니까 1년, 2년 동안에는 또 변동성이 좀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금 비중이 100%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의 한 15%, 16%를 그냥 한순간에 지금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중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GS 글로벌을 만약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GS 글로벌이 간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고 계신다면은 그러면 적어도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은 20% 미만으로 축소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GS 글로벌이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서 주가를 지금처럼 올리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강력하게 종목을 다 이제 교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 이 종목을 꼭 내가 다시
원금은 회복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손절가는 3,300원, 그러니까 3,300원 미만으로 떨어진다. 이때는 말 그대로 전략 매도를 해서라도 다 교체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래도 내가 지금 4,000원대까지 회복을 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하시냐? 이때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종목으로 뭔가 수익을 과감하게 보려고 한다라고 하기에는 과거처럼 이게 거래 물량이 지금처럼 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 물량이 지금 이만큼 쌓였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1000%인데 GS 글로벌이 이렇게 물량이 많이 쌓였던 적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2022년도 이때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발목이 묶인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묶여 있는 자금을 활용해서라도 조금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섹터나 종목을 분산하셔서 가져가시자. 오히려 손실폭을 좁히시자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하락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떻게 좀 네. 참고가 되셨을까요? 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꼭 네.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시청자님. 네, 예.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6395번님께서 셀트리온 제약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0만 4천 원에 10%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오늘 이 셀트리온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4% 넘게 상승했는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이슈가 나오면서 스텔라라 이제 자가면역 치료제 승인 권고를 받으면서 좀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차트도 이제 바닥권을 찍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요새 들어서 시장 자체가 수익을 절대 쉽게 주진 않아요. 갈 종목도 올라가다가 한번 크게 눌러주고 다시 상승을 하고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평단가랑 괴리율이 그렇게 엄청 큰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이제 한 10% 정도 되시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한다라는 좀 약간 비장의 카드 약간 이런 식으로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요. 추가적으로 좀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이상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홀딩해서 지켜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21선 돌파를 아직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만 원대에서 상승을 하다가 막히는 흐름이 좀 저는 분명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7월, 8월 동안에는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바이오라든지 제약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좀 코스닥이 살아나기 시작을 할 때 그때 빼놓지 않고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움직일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면은 좀 마음 편하게 지켜보시면서 지금 당장 내가 추매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빠지면은 내가 현금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그때 쌀 때 더 사야지 그런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기다리는 것도 좀 편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 저가에 대한 매수를 주지 않고 반등이 준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좀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거 나름대로 좀 괜찮은 전략이라 생각을 하고 수익을 챙기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은 그래도 지금처럼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투자는 안 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등이 가능하긴 하나 추가 매수는 지양하자라고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밥 잘 먹는 여우리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사이맥스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22,400원에 10%. 요즘 계속 빠져서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전거래 3% 하락에 이어서 오늘도 2%대 추가 하락이 있었는데요.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이맥스 반등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사실 이제 사이맥스도 그렇고 뭐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자극적으로 나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처음에 잘 갔던 종목들이 좀 조정 나는 원인도 HMX 수혜주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사이맥스도 마찬가지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후공정 실적이 좀 강화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저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증권가에서 당연히 이제 지금 상향 의견들을 계속 지금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단기간에서는 조금 횡보장세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가 22,400원이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거래 평균선을 기점으로 좀 잡아서 접근해 보면은 6월 초순 정도에서 중순에 한번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응을 하시는 거는 일단 지금 사실상 뭐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리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121선까지 기준으로 빠져버린다. 그러면은 18,500원까지는 좀 주가가 좀 더 내려갈 수는 있는데 18,000선 이하까지 도달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오히려 좀 손바뀜이 좀 강하게 일어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일단 여기에 또 순매수 현황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조금 소폭으로 좀 매수를 오늘 장중에 좀 했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물량들이 좀 어느 정도 누적이 좀 많이 돼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0일 물량이고요. 그다음에 20일 물량입니다. 지금 그나마 주가를 좀 버텨주고 있던 게 이제 기관 물량들이 아직까지는 옛날 물량들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손바뀜 한번 나오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18,000원선까지는 조금 후퇴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8,000원까지 빠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손실폭은 한 17% 정도가 되실 텐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응을 하시는 방법은 일단 5%는 일단 선취적으로 매도를 하십니다. 왜 5%를 매도하냐? 만약에 탄력을 좀 받으려면 일단 하방 지지선을 좀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움직임을 좀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8,000원대 도달을 했을 때 만약에 이탈을 했다. 그럼 이때는 5%만 매도를 합니다. 나머지 5%는 가지고 계십시오. 그러면 매도했던 5%의 현금을 언제 쓰느냐? 어느 정도 지지 하방이 한 16,500원 이상부터 이제 좀 다져졌을 때 이때는 한 번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18,000원대에서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16,000원대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실제 매수하셨던 22,000원 대비하면은 주가를 그래도 약 한 19,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다시 반도체 랠리를 좀 후공적으로 다시 섹터가 순환하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게 2만 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략적인 매도로서 5% 정도만 매도를 하시고 일단 18,000원 선 이탈 여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연중 목표가를 좀 감히 제시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22,000원 선은 잡고 접근을 하시자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여우리님께서 진단 감사합니다. 하트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사이맥스로 꼭 수익 보시기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되지만 계속해서 운수대통 시간 이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조선희 매니저 나와 있으니까요. 시초가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운수대통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